제 전 남자친구가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직관을 데이트로 가다 보니까 저도 입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헤어졌다는 얘기야, 전 남자. 맞아요,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입덕만 시키고. 그러면 삼성 응원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이미 거기 빠져가지고. 빠졌어요.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여자분 옆에 있으니까 젊은 여자분이 있으니까 좋죠. 당연히 좋은데. 형수님. 네? 당연히 그건 뭐라 그래. 여러분 아직도 구독 안 하셨어요? 얼른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5 시즌 삼성 라이온즈 키워드 1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옆에는 또 그 미인 아나운서를 또 모셔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찐팬으로 들었는데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정재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 서포터즈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엄청난 전문가처럼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정만큼은 넘쳐나니까요. 예쁘게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삼성은 언제부터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제가 보기 시작한 게 이제 23년도부터 얼마 안 됐네요? 네,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 제 전 남자친구가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직관을 데이트로 가다 보니까 저도 입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헤어졌다는 얘기야, 전 남자. 맞아요,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입덕만 시키고. 그러면 삼성 응원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이미 거기 빠져가지고. 빠졌어요. 네, 삼성만 남기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래요? 삼성 서포터즈로서 네. 본인이 생각하는 삼성이 올해 우승하기 위한 전략을 또 준비하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제가 이제 우승 전략을 나름대로 좀 꼽아봤는데 우선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선발 투수진 강화, 그리고 불펜 보강, 마지막으로 신구의 조화입니다. 이제 선발 투수진이 또 강화가 돼서 이게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후라도 선수를 이번에 영입을 해왔어요. 후라도 선수를 1년에 100만 달러 계약으로 데려왔고요. 연봉 70만 달러, 계약금 30만 달러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24시즌에서 이제 30경기 중에서 23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고요. 또 키움에서 되게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그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이닝 히터여서 안정적인 이제 일선발로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또 땅볼 유도 능력도 뛰어나서 삼성 우승의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원태 선수와도 계약을 맺었는데 4년 70억 원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최원태 선수가 24시즌에서 123이닝을 소화를 했는데요. 최근에 150이닝을 계속 소화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닝만 좀 소화를 많이 해준다면 그래도 최원태 선수도 4선발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최원태 선수가 FA 선발 최대어로 꼽혔잖아요. 그래서 20대 국내 선발 투수 중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선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제 2017년부터 100이닝 이상을 소화를 해내면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삼성에서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불펜 보강입니다. 이제 복귀 스타들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이재희 선수 군복무를 마치고 또 돌아왔어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군복무를 하는데 이 상무에서 필승조로 활약을 하면서 실력을 굉장히 키웠어요. 그래서 퓨처스 리그에서 28경기 1승 2세이브 10홀드를 또 기록을 했고요. 최고 구속은 153km까지 이렇게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희 선수가 강속구 투수 김무신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최충현 선수가 이제 부상을 좀 입었다가 최근에 부상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시즌에 최충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깨랑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서 그 후에는 조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최일원 2군 감독의 평가에 의하면 리그 최고 스토퍼가 될 제목이다. 아프지만 않으면 부활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최충현 선수도 좀 부상이 회복이 되면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복귀 스타 양창섭 선수가 있는데요. 양창섭 선수가 2018년 시즌 데뷔전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서 조금 좋지 못한 실적을 내주다가 또 상근 예비역으로 실점 공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최근 평가에서 보면은 자기 공을 되찾아야 하는 선수다. 열심히 하니까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훈련 때도 적극적인 자세로 다른 선수들이랑 질문도 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라면은 양창섭 선수도 좀 25 시즌에서 좋은 성적 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신구 조화입니다. 24 시즌에서도 조금 그 전문가분들의 이제 예상을 깨고 삼성이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25 시즌에서도 그런 좋은 성적의 키가 바로 이 신구 조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수랑 야수의 선수들을 보면은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5 시즌에서도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좀 이끌어주고 또 젊은 선수들이 함께 따라와 준다면 우승까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상 라인업을 한번 제가 짜봤는데요. 1선발 후라도 선수, 2선발 레스, 3선발 원태인, 그리고 4선발 최원태 선수, 5선발 이승현 선수가 이렇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타자를 보면 1번 중견수에는 김지찬, 2번 우익수 윤정빈, 3번 좌익수 구자욱, 4번 1루수 디아즈, 5번 지명타자 박병호, 6번 3루수 김영우, 그리고 7번 포수 강민호, 8번 유격수 이재현, 9번 2루수 류지혁 선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삼성 우승 전략을 준비를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이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라인업에서 대부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우익수는 뭐 좀 이성규 선수하고 윤정빈 선수하고 여러 선수가 좀 경합하지 않을까 싶고, 이루수도 유지혁 선수가 뭐 주전이 아니고 백업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이제 심재훈 같은 신인 선수 평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경합을 할 수도 있는 포지션 같고요. 지금 선발은 순서는 제가 볼 때는 후라도, 원태인, 레이에스, 최원태, 이승현이 아닐까. 후라도하고 레이에스가 좀 비슷한 유형이라서 이 둘을 좀 떨어뜨릴 것 같아요. 이게 붙어 있으면 그 레이에스를 상대하는 팀이 같은 팀이면 전날하고 비슷한 공이라서 적응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태인은 중간에 끼지 않을까. 뭐 대부분은 뭐 타선은 뭐 계속 바뀔 테니까. 네. 네. 하여튼 이거 정리하는데 얼마 시간 걸렸었어요? 정리하는데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다시. 오래 걸렸네. PPT 만드는 걸 제가 좀 못해가지고. PPT 걸리는 네. 만드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키워드 10을 한번 진행해 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25 시즌 키워드 탑 10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신인인데요. 삼성의 1라운더 배찬승 선수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좀 신인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데 혹시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저는 그 배찬승을 올해 강력한 신인왕 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인왕이 되려면 본인도 잘해야겠지만 그 팀에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 선수가 이제 1군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뛸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삼성이 이제 불펜, 특히 왼손 불펜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위형 왼손 불펜 투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찬승 선수가 조금 희소 가치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팀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배찬승 선수는 작년 신인왕이었던 김태견의 왼손 버전, 왼손 김태견, 그리고 왼손 오승환을 연상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구는 작지만 강력한 구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150 이상을 던지는 피처예요. 지금 오키나와 연습 경기에서도 150 이상을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상체가 두꺼운 건 저는 오승환하고 같다, 비슷하다. 네. 보통 투수들이 상체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오승환하고 배찬승은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마무리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삼성의 마무리가 조금 김재현 선수는 조금 약간 좀 약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김재현 선수가 무너지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 2005년에 입단해서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불펜이었거든요. 세던맨이었거든요. 마무리가 권호준이었고. 근데 시즌 중반에 이게 바뀌었죠.
두 선수가.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로 가고 권호준 선수가 이제 셋업맨으로 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배찬승이 던지는 영상을 제가 주변에 투수신들한테 보여주면은 이구동성으로 칭찬 일색입니다. 되게 좋은 투수가 들어왔다. 뭐 그런 평이고 배찬승 외에도 2라운드에 이제 심재훈이라고 유신고 졸업한 내야수 이 선수가 2루에서 경쟁할 만한 선수고요. 3라운드 차승준은 이제 좌타거포, 그러니까 함수호도 마찬가지로 좌타거포형 선수고 이 지명 순서대로 좋다는 내부 평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라운드가 가장 좋고 2라운드 그다음 3라운드, 4라운드 이런 평이 좋고 사실 지금 삼성이 23년에 그 3라운드로 김재상이라는 선수를 지명한 바가 있어요. 이루수 세대 교체를 위해서 이 선수는 지금 상무에 지금 복무 중인데 네. 24년 6월에 입대했으니까 올해 말에 제대하거든요. 이 선수하고 이제 심재훈하고 경합을 향후에는 벌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심재훈이 그 김재상보다 좀 더 나은 선수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빠르면은 심재훈 선수가 개막 엔트리 들어가고 1군 백업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왼손 불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배찬승 선수가 오면서 좀 이게 좀 많이 보강이 될까요? 저는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고졸 신인 선수들이 네. 그 144경기에 풀타임을 뛰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 걸 적응을 잘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스태미너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면, 저는 작년에 김태균 못지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선수도 왼손이니까 네.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고졸 신인 선수들 최다 투구 이닝 한계는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그 선수마다 다른데요. 문동주 같이 사실 고등학교 들어와서 투수로 전향한 선수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관리를 해줘야 되고 실제로 하나가 신인 때 관리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런 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부진한 것도. 그리고 올해도 아직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근데 김태경 같이 계속 투수를 했던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닝 수를 더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대졸은 모르겠는데 고졸은 50이닝 넘으면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전 3, 40이닝이나? 이 정도로 좀 끊어줄 수만 있으면 좋은데 KBO 리그가 투수가 약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고교 야구에서도 선수들 나중에 이닝수 던진 이닝수 합쳐보면 50이닝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프로야구랑 그 아마추어 고교야구랑은 좀 다르겠죠, 이닝수 차이가? 다르죠. 뭐 사실 김태경 같이 개막부터 풀타임으로 1군에서 뛴 선수가 드물잖아요. 그럼 대부분 보면 2군에서 경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3, 40이닝은 1군 기준이고 2군에서도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저는 60이닝이 넘어가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건 뭐 데이터에 근거한 건 아닌데 제 감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새로운 필승조인데요. 이제 24시즌 불펜과 관련해서 조금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25시즌에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걸로 보시나요? 근데 스토브리그에서 이제 장현식이나 몇몇 선수를 영입하려고 삼성에서 시도를 했는데 다 성과를 거두지 못해갖고 네. 최원태 선수를 영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회 전략인데 선발을 강화시킴으로써 그 불펜의 가부화를 최소화시킨다. 근데 그런 전략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외부에서 영입한 케이스는 없는데요. 지금 내부에서 이제 젊은 투수들, 그 구위형 투수들한테 지금 기대를 거는 상황.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원래 기대를 걸었던 김무신 선수 같은 경우에 이 선수가 상무에서 작년 6월에 제대를 해서 후반에 가세했지만 좋은 모습 못 보이다가 포스트 시즌에서 잘했잖아요. 네. 근데 기대가 컸는데 토미저스 판정이 나서 올 시즌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이제 불펜에 큰 좀 위기가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 EJ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네. 이제 배찬승도 맞아요. 있고 이 두 명의 선수가 기대만큼 해주면 저는 삼성이 올해 만만치 않은 전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찬승하고 EJ 둘 다 150 이상을 던지는 피처잖아요. 네. 아까 EJ도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 선수가 원래 상무 입대하기 전에는 140 초반을 던졌던 투수예요. 근데 상무를 가서 작년에 이제 153까지 던졌다는 거예요. 거의 10kg 가까이가 이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지금 성장을 한 케이스고 이 선수뿐만 아니라 선발에서 불펜으로 전환한 이제 황동재나 뭐 이호성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정현 같은 경우 지금 6선발로 지금 얘기가 있는데 지금 5명 선수들이 선발이 다 거의 퍼펙트하게 솔리드하게 끌고 가면 백정현도 가끔은 이제 스윙맨 역할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불펜이 양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기존의 불펜이 이제 임창민이나 뭐 김태훈 그 다음에 뭐 이승현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제 김재훈 이런 선수 있으니까 물론 다 이게 오른손입니다. 왼손은 이승민이나 이상민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좀 약하죠. 약하고 사실 최지광 선수는 이제 후반기에나 좀 가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그냥 없는 전력으로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지금 불펜 뎁스가 좀 풍부해진 느낌이에요. 그럼 물론 탄탄하다. 네, 근데 구희영이 좀 작년엔 적었는데 이재희하고 이제 배찬승이 좀 올라와 주면 그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마무리 투수하고 왼손 불펜이 약점인데 이 두 선수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키워드, 네 번째 선발 투수인데요. 후라도, 레이스, 원태인 다음에 나올 네 번째 선발 투수. 이제 4선발에 아까 조금 얘기를 했다시피 최원태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5 시즌에 또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4선발로의 역할을 좀 잘 해줄 거라고 이렇게 보시나요? 뭐 70억이란 거액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 4선발 역할을 잘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해주는 거는 선수가 그 충분한 책임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누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본인이 이제 그런 프레셔를 부담감 내지 이제 책임감을 느낄 상황이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작년에 LG에서 부진한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게 세 가지였는데 투심 원래 이 선수가 이제 키움에 있을 때 이제 투심을 잘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많은 분들이 투심을 왜 안 던지냐, 삼성에서는 투심을 던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선수가 이제 구위형 피처가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홈구장이 고척하고 잠시 이렇게 투수 친화 구장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라이언스 파크는 대표적인 이제 타자 친화 구장이잖아요. 근데 투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작년까지 계속 투수 친화 구장과 홈구장을 쓰다가 완전히 정반대 야구장을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에 최원태 선수가 LG에서 라이온스 파크 경기를 삼성 경기할 때 15이닝을 던졌는데 ERA가 10.20이에요. 홈런 4개를 맞고. 이런 아주 극부진이죠. 근데 작년에는 한 경기 던졌어요. 6이닝, 그러니까 좀 ERA가 0.00이에요. 라이온스 파크 처음에 이제 홈 경기에서 최원태 선수가 초반 이제 한 2-3경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안정적인 피칭을 하느냐, 라파그럼 같이 상대팀으로부터 홈런을 살짝 맞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LG 때는 전담 포수가 허도환이었어요. 주전 포수는 박동원이었는데, 그러면 삼성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강민호가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2번 포수, 뭐 이병헌이나 이런 포수를 뭐 이렇게 쓸 거냐? 이런 이슈가 있죠. 근데 LG에서 투심을 안 던진 게 아니래요. 저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투심이 제구가 불안정해갖고 비중을 좀 낮췄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에서 다를지, 이게 이제 결국에는 라팍에서의 그 초반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원태가 70억 가치를 뭐 보여서 4선발을 솔리드하게 하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5선발에 돌아가고요. 만약에 조금 부진하더라도 5번 선발인 왼손 이승현을 조금 앞으로 당기면, 그리고 최원태를 이제 5번으로 이렇게 조금 밀면은 최원태 입장에서 부담감이 줄어드니까 그게 그렇게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다. 저는 왼손 이승현을 좀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서 최원태 선수가 5선발 역할까지 못할 정도면 뭐 이건 심각하죠. 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투수들이. 그러니까 이승현은 이제 라이온스 파크에 계속 적응이 됐던 선수니까 구위도 좋고, 이 선수를 그냥 한 단계 조금 땡기고, 그 다음에 최원태를 조금 부담 없이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장님은 개인적으로 이 바뀐 구장 잘 적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이 중요하다. 초반 2-3경기 홈 경기 라이온스 파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이 선수한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장님 전에도 이승현 선수를 조금 고평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승현을 좀 고평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삼성에서 보기 드문 왼손 파이어볼로잖아요. 구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선수가 대구가 그렇게 막 좋은 유형은 아닌데 구위로 좀 압도할 수 있는 유형. 저는 라이언스 파크 같이 타자 친화 구장에서는 구위형 피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시각이죠. 이게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키워드 네 번째는 강민호 선수의 백업을 맡아줄 이제 2번 포수인데요. 2번 포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혹시 포수 뭐 트레이드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왜 중요해요? 이제 강민호 선수가 조금 고령이라서 아, 예, 그렇죠. 예, 그 부분이에요. 그냥 예, 고령이 그렇죠. 아닌가요? 그냥 조금 나이가 40세잖아요. 85년생인가 올해가 2025년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이 선수가 작년처럼 이렇게 풀타임으로 뛰는 것만 대단해요. 대단한데 지금 올해 지금 일기예보가 4월부터 더워진다 이런 예보가 지금 있잖아요. 날씨를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게다가 대구는 또 덥기로 또 유명한 데인데 데프리카. 예, 그러니까 데프리카잖아요. 4월부터 더우면 이게 풀타임 뛰기 쉽지 않고 사실 강민호 정도 선수면은 보통은 6경기 일주일에 하면은 한 2경기 정도는 지명 타자로 좀 뛰게 해주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더더욱이나 2번 포수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2번 포수가 작년에는 이병헌이었어요. 네. 99년생. 박지만 감독이 재작년에 부임했으니까 재작년 작년에는 2번 포수로 이병헌을 중용하더라고요. 근데 그전 감독인 허삼영 감독 때는 김도환, 네. 그러니까 이병헌하고 같은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에 뽑혔던 김도환이 중용이 됐었거든요. 네. 이거 이병헌은 저기 4라운드였고 보상 선수로 이렇게 왔던 김재성 96년생 이 두 선수가 허삼영 감독 때는 중용이 됐었는데 박지만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제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네. 이번 포수 그 면면이. 네, 물론 91년생 로컬보이 대구 출신의 김민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민수는 요 대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오키나와 캠프에서 김도환 선수의 평이 좋잖아요. 박지만 감독이 지금 김도환 선수를 칭찬을 많이 하고 네. 지금 시점에서 MVP를 뽑으면 김도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김도환 선수를 더 좋게 보거든요. 김도환 선수가 네. 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수비나 이런 게 좋아 보이는데 예, 근데 뭐 그건 뭐 감독이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 포수가 미흡하면 네. 경험 있는 이제 타 팀에서 포수를 트레이드할 수 있다. 지금 SSG에서 김민식 안 쓸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다른 선수들 젊은 선수 포수를 중용하고 이지영이 주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안중열 그 NC의 안중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 시즌 끝나고 타구단에서 트라이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왜 안중열이면 NC 같은 경우는 박세혁하고 김용준이 있잖아요. 안중열이 지금 1군 엔트리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 면도 있고 기아의 한승택 올해 끝나고 FA인데 이 선수 마찬가지로 김태군하고 한준수가 있으니까 기아에 이 선수도 2군에 갈 가능성이 많은 선수라서 이런 선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수들이 뭐 나이가 조금 약간 있지만 1군 경험이 이게 많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를 볼 수 있다. 구단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든 포수를 왜 데려오냐, 뭐 팬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포수는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수비예요. 그리고 경험치가 중요합니다. 특히 삼성이 지금 대권을 노릴 수 있는 그 팀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이번 포수의 역할. 그러니까 강민호가 지금 40세가 아니고 한 4, 5년만 젊어도 이렇게 고민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40세인데 이 나이 진짜 힘든 나이거든요. 네, 물론 강민호 선수가 올해 끝나고 FA이기 때문에 4번째 FA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독하게 할 거예요. 네, 그래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강민호 선수 올 시즌도 멋진 활약 보여주세요. 이 나이를 뛰어넘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4번째 FA를 향해서 활약 보여주세요. 5번째 키워드는 이제 홈런 군단입니다. 이 재작년에는 홈런 8위를 기록을 하고 작년에는 무려 1위를 또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올해도 이런 홈런 군단의 이미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어가야죠. 그렇죠. 작년에
그러니까 하위권으로 그 시즌 전에 분류됐다가 2위까지 이렇게 네.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세 가지거든요. 지금 홈런하고 선발하고 수비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이어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조금 팀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삼성이 그 홈런 말고 나머지 타격이 그렇게 뭐 이렇게 컨택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홈런 하나거든요. 과거에 이게 SK가 홈런 군단일 때 그런 야구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부자릿수 홈런을 여러 명이 쳤죠. 네. 85년생의 강민호, 뭐 19홈런, 뭐 박병호, 뭐 구자욱, 이성규, 김영웅, 이재현 뭐 이런 선수를 쳤는데 또 디아즈 이제 외국인 선수 네. 디아즈가 작년에는 이제 그 후반에 나왔으니까 홈런 7개밖에 못 쳤지만 라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윤정빈이 또 있잖아요. 이 선수도 후반에 나온 선수인데 홈런 다크호스 두 자릿수에 다크호스로 기대해볼 만하다. 근데 변수는 공인구 반발 개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올해 작년에 좀 공인구가 뭐 탱탱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 만약에 공인구가 작년처럼 반발 개수가 그렇게 좀 뭐 높아갖고 홈런이 잘 터지면 지금 올해 피치클락까지 하기 때문에 투수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구를 조금 조정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한테는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홈런 군단을 지켜야지만 네네.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6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6번째는 외국인 타자 디아즈 선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아즈 선수에 대해서 좀 기대가 많은데요. 25 시즌에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어떻게 기대가 되는데? 우선은 작년 시즌에서도 굉장히 좀 양호한 성적을 보여줘서 25 시즌에서도 홈런을 조금 디아즈 선수가 많이 쳐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디아즈는 멕시칸 리그에서 왔는데 작년에 한국 시리즈 포스트 시즌에서 맹활약을 안 했으면 재계약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파워나 이런 건 좋은데 컨택도 생각보다 양호하고 선거안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막 끌리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 구단 내부에서도 프런트 내부에서도 이제 더 좋은 선수가 있으면 교체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디아즈 선수가 올해 풀타임을 뛰었을 경우에 이제 기대 성적의 폭이 좀 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투수 후라도나 레이스는 상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네. 외국인 타자 그러니까 르인 디아즈는 변수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으면 30홈런 이상은 치는 거고요. 못하면 시즌 도중에 중도 퇴출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7번째 키워드는 선진야구 체험입니다. 이 삼성이 작년 시즌 중에도 그렇고 끝난 후에도 뭐 MLB 드래프트 리그, 일본 교육 리그 등 이렇게 기대주들을 선진야구 체험에 많이 보냈는데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좀 활발하게 이런 걸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또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육성을 위해서 선수 육성을 위한 구단의 투자죠. 경산에서 육성이 돌아가는 거는 그대로 돌아가는 거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선진야구 체험을 통해서 성장시킨다. 네. 이런 이제 전략으로 보이는데 사실 많이 보냈어요. 뭐 MLB 드래프트 리그 작년 시즌 중에 김성경하고 이제 이창용 갔고 네. 시즌 끝나고 이군 선수단이 이제 일본 피닉스 교육 리그 갔고요. 그다음에 호주 리그의 3명 선수 김대호, 육선엽, 이호성 이런 선수 갔습니다. 그래서 공민규라는 그 야수가 사비를 들여서 킹강스쿨 갔는데 강정호 선수가 이제 20홈런 기대한다고 그런 평가를 내렸고 미국의 CSP라는 이제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를 많이 보냈어요. 황동재, 이재현, 왼손 이승현, 이호성, 최원태 이 면면을 보면 뭐 다 1군에서 뛰는 만한 네네.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대를 하는 건 이 CSP에 보낸 선수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 육성 성과를 가시화할 걸로 기대되는 이제 상황이라서 네. 이렇게 많은 선수를 이렇게 선진야구 체험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게 좋은 결과를 보이면 다른 구단도 좀 벤치마킹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네요. 선진야구. 뭐 그건 뭐 원오브 댐이니까 이 중에 이게 다 터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선수가
이게 맞는 선수가 있는 거예요. CSP에 맞는 선수도 있고 호주 리그에 가는 게 맞는 선수도 있고 그거는 뭐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네. 뭐 그중에 한 명이 뭐 한두 명이 잘 터져준다면 성공한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든 선수가 이제 다 떠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또 갑툭튀인데요. 이제 작년에 삼성에서 갑툭튀 한 선수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김영웅 선수일 것 같은데 올해 조금 기대되는 선수 혹시 있으신가요? 김영웅 이제 그 신인급이니까 가장 임팩트가 있었고 네. 그런 거 사실 이성규 같이 이제 30대에 이제 들어간 선수가 작년에 이제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그다음에 김원곤 선수가 이제 거의 30대 중반이 넘은 나이인데도 거의 커리어 하이급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네. 저는 이성규, 김원곤도 되게 좀 작년 성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런 선수들 때문에 그 삼성의 순위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김영훈 같은 경우는 올해 2년차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느냐. 네. 이제 타팀 투수들이 다 집중 견제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관건일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야수 쪽에서 이게 터졌다면 올해는 이제 투수 쪽에서 터질 수도 있다. 선진야구 체험을 한 육선엽이나 이호성, 그 다음에 지금 최일원 이군 감독이 기대하고 있는 최충현이나 양창섭, 뭐 이 네 명 중에 한 명만 터져도 팀의 보탬이 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육선엽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작년 전체 4순위 선수인데 네. 구위가 괜찮았던 선수인데 작년에 던지는 거 보니까 구속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구위가 많이 지금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육선엽 선수가 뭐 이렇게 결국 선발은 아니고 불펜인 상황인데 불펜에서 뭐 1이닝씩 이제 이렇게 구위로 압도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올해는 좀 투수 쪽에서 터질 거라고 기대를 해야죠. 네, 투수 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찬승, 이재희, 네. 육선엽 저는 이 선수들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9번째 키워드는 오승환 선수의 명예로운 은퇴입니다. 이제 올해 오승환 선수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성적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오승환 선수가 작년에 이제 부진한 게 저는 작년 초반에는 좋았잖아요. 조금 그 나이에 비해서 좀 무리한 영향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관리를 좀 해주면서 가야 되는데 뭐 연투나 이런 게 한 게 좀 아주 중반 이후에 이렇게 데미지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선수는 뭐 한매 통산 549세이브를 한 뭐 거의 뭐 살아있는 레전드, 그다음에 영구 결번 뭐 확정적인 선수잖아요. 이제 82년생 동기들이 다 은퇴를 하고 지금 마지막 남은 82년생인데 뭐 그다음에 이제 83년생 최용호 선수도 있는데 올해가 이제 FA 그 마지막 해예요. 2년 계약했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개막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선 시즌 초반에 이제 선수 입장에서 관건이고요. 오키나와 출국 전에 오승환 선수가 은퇴 가능성을 시사했죠. 그 전까지는 은퇴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본인도 그 의식을 많이 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시즌 초반에 부진하면 은퇴 투어 등이 가시화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장 베스트는 오승환 선수가 그러니까 올해 계약 마지막 해고 팀이 한국 시리즈 가서 우승을 할 때 그 멤버에 들어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굳이 뭐 행가래 투수 마지막 투수가 아니라도 우승이 확정된 상황에서 선수들이 그냥 행가래 쳐줄 수 있는 그런 급의 선수니까요. 이게 가장 베스트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선수나 팀을 위해서. 그렇죠. 또 올해 이렇게 우승을 하면서 꼭 명예로운 은퇴. 네, 했으면 꼭 좋겠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올해 꼭 은퇴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되든 간에 좀 명예롭게 네.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라도 우승을 좀. 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이제 박진만 감독입니다. 올해가 또 박진만 감독 계약이 마지막인 해예요. 그럼 아무래도 성적에 대한 부담이 조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누구나 그렇고요. 지금 3년 계약의 이제 마지막 해인데 감독 첫 해는 8위를 했고 두 번째는 작년에는 2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갔죠. 그쵸. 이게 사실 올해였으면 더 좋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작년에 8위고 올해 2위였으면 뭐 재계약 거의 확정적인데 네. 이제 올해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팬들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눈높이가 좀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밑으로 가면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순위에 따라서 재계약이 결정될 것 같고 이 작년 예상을 뛰어난 후성적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 좀 기대치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올해. 근데 이게 시즌 초반에 부진하면 3월 4월에 부진하면 구단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모두 조급해갖고 상황이 조금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3, 4월 승부가 감독 재계약의 열쇠다. 요 3, 4월만 잘 넘어가면 이게 그 동력이 이렇게 계속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담이 좀 크겠네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의 키워드 25시즌 키워드 탑 10을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대가 너무 되고 또 개막이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더 야구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가 어떻게 하면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은 단장님은 저랑 오늘 같이 진행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여자분이 옆에 있으니까 젊은 여자분이 있으니까 좋죠. 저야 당연히 좋은데. 형수님. 네? 당연히 그거 뭐라 그래. 하여튼 뭐 라이온스 파크는 작년에 몇 번 가보셨어요? 작년에 네. 이제 전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조금 많이 갔습니다. 대구까지? 네, 데이트할 때. 네, 하여튼 오늘 뭐 수고하셨고 네. 마지막으로 롯데과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 그다음 시청자분들께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하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삼성 라이온즈도 파이팅!